긴급 진단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또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인해서 대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선 반영되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 시장도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 일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 시장이 아마 주말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사태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일단 사태에 대한 영향이 아직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또 부통령 후보인 이제 해리스가 승계를 하는데 지지율 이런 것이 트럼프하고 아직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후보 교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것을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자산 시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하고 같이 움직였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트코인 흐름이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봐야 이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어떤 윤곽,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가 해리스로 확정하기보다는 약간 경선을 통해서 뭔가 흥행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후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지금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이 약간은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트럼프 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흔들렸지만 아마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 부분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이번 주는 약간 횡보 정도 흐름으로 좀 안정되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 또 코스닥이 더욱더 낙폭을 키우네요. 1.73%의 이 시각 현재 하락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이유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기 초반에도 보시면은 그때 트럼프 대선 2016년 11월에 이제 치러졌는데 그 전에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특히 이제 당선 확률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딱 당선되고 나서는 시장 색깔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좀 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호재에 대한 어떤 뉴스가 이제 세론 뉴스죠.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기업 이익 쪽에서 지금 과도하게 쓸렸던 부분이 어떨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약간 좀 지켜보는 과정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은 저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외국인 흐름을 보면은 약간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약간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조정하는 부분, 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M7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주가 측면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을 했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미리 선제적인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실적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결국 AI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적 자료만 보면은 TSMC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TSMC 실적에서 확인된 것이 AI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성장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괜찮았고 향후에 발표될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사실 이번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기업들의 어떤 실적 흐름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가 목요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 이슈는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5조 원대, 오프 기준 5조 원대 수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분기에는 약간 멈추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5조 원대가 4번 연속 나온다고 치면은 연간으로 보면 한 20조 원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연간으로 20조 원에 30조 원대 수준까지 가능한 그런 이익의 어떤 영향력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이닉스 주가 하락한 부분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강투는 그렇고 정치적 이슈를 지금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뭐 검색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요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그 시장의 그 이슈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런 정치적 이슈는 약간 안정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본질을 반영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 이제 현대차나 자동차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이제 양호할 거라고 좀 예상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율이 올해 좀 중요한데 환율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효과는 아마 하반기에도 한국 기업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 코스피 상위주가 대부분 다 이제 수출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중소형주들은 당연히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수출 중심의 코스피 대형주들은 실적이 하반기도 계속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등도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이 같은 변화는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연준의 스탠스는 최근에 실업률, 고용 쪽으로 좀 스탠스가 좀 옮겨갔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물가 지표가 지난 6월달 발표된 것도 보시면은 확실히 커머더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 물가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여기서 더 나빠지면은 침체에 대한 어떤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약간 좀 그 변곡점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고용이 여기서 더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거의 확실히 9월에 진행되지 않을까. 좀 빠르면 뭐 7월에 진행할 수도 있긴 한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그리고 연간으로 한 2회 정도는 충분히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속복치도 공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의 관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미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제 수출이거든요. 이제 수출인데 한국 성장률보다는 사실 미국 성장률이 한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가 이번 달 20일까지 발표된 수출에서도 보시면은 미국향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성장이 꺾이면은 이 수출도 같이 꺾이기 때문에 한국 성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수의 영향력은 아직 한국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가 지난 1분기보다는 약간 소폭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 소비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GDP를 최근에 이끌고 있는 부분이 투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쪽이 계속 양호하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다 AI나 이런 IT 관련 투자인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면은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약간 쏠림이 있었던 쪽에서 조정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쏠림이 있던 쪽에서 조정이 나오면 이게 이제 지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이 함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은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 일기 경험 때도 보시면 트럼프가 말로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책적으로는 그 정도의 정책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1분기, 그다음에 3분기, 2분기, 3분기죠. 2분기, 3분기 가면서 실적이 개선 애들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들은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간 오늘 이제 조선주가 좀
그 반도체가 쉬니까 좀 가긴 하는데 사실 조선주도 사실 보면 이익 측면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업종들 주면 중심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